9월 9일 화요일 월드컵 축구 유럽 예선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일본 야구가 딱 한 경기만 있어서 이거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지바랑 오릭스, 카와무라랑 에스피노자. 카와무라는 직전 니오넴 원정에서 3.2이닝 5피안타 5실점을 했고 2020년 이후에 팔꿈치 부상 때문에 3년 만에 처음 선발 등판이었습니다. 근데 뭐 1회부터 제구도 안 잡히고 포심이 높게 들어가면서 레스한테 투런을 맞았고 4회에 이제 100구를 채우면서 내려왔습니다. 구속은 안 나오지만 뭐 1m 92의 장신으로 좀 떨어지는 변화구 각이 장점인 투수입니다. 가무라는. 그다음 이제 에스피노자인데 직전 세이브 원정에서 5.2이닝 11피안타 1실점을 했는데 사실 세이브 타선이 워낙 득점권 타율이 최악이라 기적의 1실점이었습니다. 최근에 7경기째 5이닝 이상 2실점 이하로 막아주는 중이지만 사실 언제 무너져도 안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주자 나갈 때마다 투심으로 헛스윙이나 땅볼 유도를 잘하고 올 시즌 지바 상대로 4경기 방어율 2점대로 강한 편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지바는 세이브한테 루징 시리즈를 하고 왔고 오릭스는 니오넴 상대로 수입을 하고 왔는데 지금 오릭스가 어제 야마시타가 복귀 투구도 뭐 완벽하게 해줬고 오늘은 또 주전 포수 모리까지 부상 복귀 예정입니다. 사실 완전체의 오릭스라서 이걸 반대를 볼 수가 없고 에스피노자의 최근 피칭을 보면 뭐 분명 좋긴 하지만 뭐 언제 무너져도 안 이상할 투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를 타격전을 예상하고 오릭스가 결국에 한 점 차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릭스가 정배죠. 오릭스 승을 보고 오릭스의 1무 보고 다득점에 그 다음에 핸디는 당연히 지바 프레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스피노자가 나올 때 오릭스를 시원하게 이긴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릭스가 아무튼 그 다음 경기지 이스라엘 대 이탈리아. 어 이스라엘은 이제 직접 몰도바 상대로 4대 0으로 이기고 왔고 토트넘 소속이고 이번에 뭐 비아레알로 임대간 윙어 솔로몬이 한 골 어시스트 한 개까지 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해줬고 수비는 지금 2경기째 무실점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도 좀 났었고 직전 경기는 이스라엘 경기력이 사실 워낙 좋아서 좀 일방적인 게임이었죠. 그다음 이제 이탈리아인데 직전 에스토니아 상대로 5대 0으로 이기고 왔고 가투소 감독 데뷔전이었는데 후반에만 5골이 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반코트 게임이었고 투톱으로 이제 레테기하고 모이스킨이 호흡을 맞췄는데 전반엔 뭐 답답했지만 후반엔 둘 다 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두 팀 다 전경기에 너무 체급 차이가 나던 팀이라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 경기는 최근 이스라엘 상승세 생각하면 무승부까지도 가능하다 봅니다. 이탈리아가 직전 에스토니아 상대로 넣은 골들이 거의 다 뭐 헤딩골이었는데 이스라엘 수비수들이 피지컬도 괜찮고 작년에 네이션스컵에서 2번 다 지긴 했습니다. 붙어서.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선수들이 뭐 부상도 많았고 징계까지 겹치면서 베스트 멤버가 아니었고 오늘은 다르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경기 무승부를 보고 홈에서 뭐 벨기에도 잡았듯이 이스라엘이 극단적인 수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면 당연히 이스라엘 프렌이 있죠. 프렌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김태기와 모이스킨이 두 경기 연속 터진다 그런 생각은 잘 안 되네요. 그다음 이제 지브롤터랑 페루저도, 지브롤터는 이제 직전 A매치에서 알바니아 상대로 지고 왔고 최근에 뭐 5연패입니다. L조에서 사실 최약체로 뭐 4패 꼴등 중이고 2골 16실점 뭐 기대치 자체가 없는 팀이죠 사실. 그다음 이제 페로제노는 직전 크로아티아 상대로 1대 0으로 지고 왔고 강팀 상대로는 완전히 좀 내려앉으면서 대량 실점 자체는 안 하는 좀 신기한 팀입니다. 의외로 전반 초반에는 골을 넣을 찬스가 있을 정도로 좀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역시나 뭐 득점에 실패했고 그 뒤에 키퍼 미친 선방들이 나오면서 후반에 이제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가 6월 10일 날, 6월 9일 날 이제 페루제도 홈에서 2대 1로 역전승을 이제 거뒀는데 경기력 자체도 사실 일방적이었고 체급 차이가 기본적으로 납니다. 근데 사실 L조에서 지브롤터가 유일하게 승점을 얻을 수 있는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극단적인 수비를 하면서 페루제도의 공격력 생각하면 이거 오히려 0대0 무승부도 나올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무보고 저득점 뭐 무면 당연히 지브 프렌이겠죠. 프렌의 저득점 보겠습니다. 어제 올 정배가 거의 떴죠. 해축구가.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정배를 가기엔 조심스러운 날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퐁당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다음 이제 스위스랑 슬로베니아. 스위스는 직전 코소보 상대로 4대 0으로 이기고 왔고 사실 스위스가 최근 수비적으로 좀 약점이 있었는데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하면서 뭐 공격 쪽에선 엠볼로가 4경기 연속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4연승을 기록 중인데 뭐 밀란에서 뛰고 있는 야샤리 얘가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긴 하지만 자카가 뭐 중앙에서 공수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고 수비는 뭐 아칸지 공격은 엠볼로가 지금 해결해주는 중입니다. 다음 이제 슬로베니아는 직전 스웨덴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왔고 피파 랭킹도 낮고 뭐 역배였지만 오히려 슈팅이나 유슈팅이 더 많을 정도로 공격 전개를 잘했습니다. 결국에는 막판에 동점골을 만들면서 무승부를 했는데 최근 6경기 연속 패배 자체가 없죠. 슬로베니아도. 이 경기가 슬로베니아가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사실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최근 뭐 스위스 폼 생각하면 좀 극단적인 수비를 하면서 역습 한두 방을 노릴 것 같습니다. 슬로베니아 선수들이. 근데 이삭도 없는 스웨덴 상대로 2골이나 실점을 한 거 보면 사실 이 경기도 실점을 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스위스 1대 0 정도의 승을 봅니다. 이 경기는. 스위스 승에 그러면 1무겠죠. 그러면 1대 0이니까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위스의 밸런스가 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스랑 덴마크인데 그리스는 직전 벨라루스 상대로 좀 체급 차이를 보여주면서 전반부터 4골을 넣었고 뭐 게임을 쉽게 잡았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3골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진들 폼이 좋고 전체적인 뭐 수비 조직력도 좋아서 4연승 중입니다 지금. 그다음 이제 덴마크는 직전 스코틀랜드 상대로 0대 0으로 비기고 왔고 그전 경기까지 3경기 연속 득점을 넣었던 에릭센이 지금 뭐 소속팀이 없어가지고 차출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공격 쪽에서 공백이 느껴졌고 수비 쪽에 뭐 크리스텐센 이제 활약이 아니었으면 사실 실점을 하면서 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직전 이제 스코틀랜드 상대로 이 경기 최근 그리스 폼을 보면 사실 어느 팀이랑 붙어도 좀 대등한 경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반면에 덴마크는 지금 에릭센 부재로 공격 전개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뭐 담스고로 혼자서 전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기본적으로 덴마크가 5백을 쓰면서 좀 수비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아마 무승부를 노릴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그리스 공격진들한테 한 골 딱 먹히면서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파 랭킹은 뭐 그리스가 39위에 덴마크 21인데 보통 이렇게 피파 랭킹이 차이가 나고 오주들이 정배를 반대로 매기는 거는 보통 많이 들어오죠. 그런 게 잘 들어오죠. 그러면 그리스 승 보고 일부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크로아티아랑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는 이제 직전 페루제도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 최근에 뭐 공격진들 폼이 너무 좋아서 대량 득점을 좀 예상했지만 선발 라인업에 뭐 힘을 빼고 나왔고, 후반에는 상대 키퍼 선방까지 겹치면서 뭐 가다놓고 게임했지만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몬테네그로는 직전 체코 상대로 2대0으로 지고 왔고, 경기력 자체는 사실 대등했지만 골 결정력에서 차이가 났는데, 아직도 뭐 요베티치가 뭐 탑을 쓸 정도로 세대 교체도 안 됐고, 수비 라인 역시 뭐 3경기 연속 2실점 이상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지금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승리를 거둔 팀이 뭐 최약체인 지브롤터, 뭐 페로제도, 그리고 뭐 워낙 기복 심한 티리키에 그 세 팀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뭐 지거나 다 비겼습니다. 사실 이 경기 뭐 크로아티아가 몇 대 몇으로 이길까 같은데, 아무래도 직전 경기 후보로 나왔던 뭐 모드리치나 페리시치 주전으로 이 경기 나오면 무난한 행승을 보고, 사실 라인업이 제일 중요하겠죠. 저도 저번에 이제 크로아티아를 봤었는데 그거 라인업 보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라인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나온 다음에 무난한 행승을 보고 행승까지도 보고 몬테네그로가 원정에서 거의 뭐 템백을 유지하기 때문에 2.5를 주면 다득점, 3.5를 주면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2.5를 줄 것 같은데, 그리고 승을 보고 그리고 핸승까지도 보고 1승까지도 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또 오늘 또 갑자기 또 페리시치 안 나오고 이러면 저번 경기처럼 좀 꼬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다음 이제 벨라루스랑 스코틀랜드. 벨라루스는 직전 그리스 상대로 체급 차이를 느끼면서 전반부터 4골을 먹혔고 5대1로 치고 왔습니다. 최근 뭐 2경기 연속 대량 실점할 정도로 수비 조직력도 안 좋고, 그나마 좀 실점과 별개로 뭐 3경기 연속 득점은 기록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 이제 스코틀랜드는 직전 덴마크 상대로 0대0으로 비기고 왔고, 점유율을 이제 포기하고 아예 뭐 수비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오히려 공격 찬스일 때는 덴마크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뭐 중앙에서 맥토미니가 중심을 잘 잡고 있고, 전체적으로 팀 밸런스가 좋죠. 수비 쪽도 그렇고 공격 쪽도 그렇고. 이 경기가 뭐 체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전 경기 뭐 무득점을 했던 스코틀랜드라도 충분히 반코트 게임 하면서 득점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벨라루스 역시 뭐 꾸역꾸역 한 골씩 넣어주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다득점 보고 스코틀랜드 승 보겠습니다. 스코틀 승가 1승까지도 보고 다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외로 좀 치고박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코소보랑 스웨덴. 코소보는 직전 스위스한테 이제 4대0으로 지고 왔고 10경기 만에 처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다득점이 장점인 팀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는 사실 체급 차이를 느끼면서 무리키가 오랜만에 좀 선발로 나오긴 해도 무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뭐 유효 슈팅도 한 개 그쳤는데 아무튼 압도적인 모습이었고, 그 다음 이제 스웨덴은 직전 슬로베니아 상대로 다 이긴 경기를 막판 동점골을 먹히면서 비기고 왔고, 사실 이삭이 선발 출전이 좀 예상됐지만 아예 뭐 나오지도 않았고, 수비수 린델로프까지 지금 계속 없는 상황이라 수비 쪽에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10경기 기준 1패밖에 없는데 거의 매 경기 2골 이상을 득점할 정도로 뭐
요케레스 중심으로 공격진들 폼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이 경기가 양 팀의 공격력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이 경기도 다득점을 좀 보고, 직전 경기에서 사실 코소보 수비 쪽의 핵심인 라흐마니에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됐고 오늘 또 결장 예정입니다. 뭐 분명 공백이 느껴질 거고, 스웨덴이 두 골 넣고 코소보가 한 골, 한 2대1 정도를 예상합니다. 스웨덴 승리. 1무겠죠 그러면. 다 2대1이면 다득점이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